제 프로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정책을 연구하는, 제가 지금 목사가 되기 전에 강원에 있을 때부터 연구원과 그러면서 대흥동 교동 종교협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은 한국 지방자치학회, 그리고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총장님께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지방자치학회, 한국 행정학회 하고, 그래서 지금 24일 날 한국 행정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할 건데요. 이제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육성을 가지고 마을신학, 마을목회로 들어갈 수 있는 진행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너무 감사한 것은 마을목회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기 전부터 준비해왔던 우리 이만의 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을목회를 만들어냈던 우리 총회장님과 또 우리 원장님과 우리 귀한 학자들, 우리 신학자들, 또 이 현장에 계신 목사님 같이 이 오늘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말 저로서는 영광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게 오늘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워낙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중요한 핵심만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사의 통합도로 다 아시는 내용이 자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다수가 80% 넘게 ARP,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원하고 있는 거,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의 한 600만 명 정도가 통합돌봄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1100만인데 그 중에 600만 정도 인구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결국 이 통합돌봄의 핵심은 시군구 읍면동, 기초자치단체자와 읍면동의 수준만큼이 이 통합돌봄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가장 잘 된 광주 서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보다도 한 200% 정도 아직. 근데 그 영향이 상당히 교회가, 광주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낮은 단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성동구, 여기는 통합돌봄 과 정도가 아니라 통합돌봄국입니다. 국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 정책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장의 수준이 이 통합돌봄 수준이 될 것이고, 그 자치단체 장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어떻게 할 거냐 방향도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알고, 이번에 법이 2월 29일 날 진행돼서 금년 3월 27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목적, 그리고 정의. 왜 이 돌봄통합지원법을 왜 만들게 됐는지 정부가, 이거는 정확하게 2055년이 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관련돼서 우리의 모든 예산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는데, 이 제로가 되는 것이 모든 복지 예산을 제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요양보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너무 많이 1등급과 2등급 정도 보면 200만 원이 넘어가지고 거의 다 국가의 모든 예산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포괄 케어 시스템, 영국에 있는 복지 시스템 중에서 이 통합 돌봄의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도 예방으로 가자. 그래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임종을 맞이할 때 에이징 인플루언스가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예방하고
예방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 가능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지 않고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문제에 심각하게 있는 지역 주민들을 가장 많이 잘 알 수 있는 것이 읍면동이고 또 그 읍면동의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게 시군구이기 때문에 시군구와 읍면동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자라고 만든 것이 통합돌봄 지원법입니다. 그 지원법의 크게 네 가지는 이 법에 지금 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이 있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분절된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라든지 또 행안부나 정책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너무 많은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통합적으로 좀 모아보자라고 하면서 이 중에서 15조가 보건의료 그리고 16조가 건강관리 예방이고 17조가 장기요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소 이게 이제 여기 장기요양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밀접하게 해볼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 역할 중에 하나도 이 장기요양 파트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도 18조도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1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조에 해당되는 보건의료는 우리 교회가 분절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의료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보건의료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안에 의사도 있고 은퇴하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교회 자체가 그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정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여기는 이제 통합 지원 절차인데 우리 교회가 또 관여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은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수급자와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 신청해 줄 수 읍면동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 돌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읍면동에 신청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밀접하게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돌봄이 지역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시스템에서 이 발굴의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로 저는 예측되는 게 이게 지금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 한 달 만에 820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3월 27일 날 해가지고 4월 말일 날 5월 초에 분석을 했는데 800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통합돌봄의 대상자가 170명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신청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이걸 준비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해내고 있고 지자체도 해내고 있고 아직 그러니까 여기 알다시피 건강보험공단이 정착할 때까지는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런데 이 통합돌봄 지원법으로 통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가게 돼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예산이 지금 한 2,500억이 필요한데 1,000억밖에 안 돼 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담 공무원을 좀 세워야 되는데 한 명 정도 중에 한 3,500명 정도는 행안부상 역사상 최초로 가장 많은 인원을 지금 세팅하긴 했는데 교육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옛날 공부방 시절 때 우리 교회가 깊숙이 투입을 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통합돌봄에 깊숙하게 연결해서 이 돌봄의 사각지기를 우리가 맡아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오늘 전에 강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삼위일체는 그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성을 통해서 커뮤니티 케어 돌봄 지역 돌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신학적으로도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또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프락시스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을 목회 10주년 동안에 오늘 이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이거 최종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조사 계획 연계 모니터링인데 이 모든 단계에 우리 교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 독일 디아코니아 워낙 잘 아시는 거, 이탈리아도 아시는 거고,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요게 우리가 좀 관심 갖는 게 정부가 이번에 이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기 보면 인구의 많은 2만 명 단위 지역 포괄 주체가 시정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이 정책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노인돌봄, 통합돌봄에서 마을 맛집주구리라고 하는 이미 일본은 오랫동안 마을 만들기가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으로 진행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저는 제안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이 통합돌봄은 한 20% 정도만 국가의 공공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80%는 민간영역이에요. 이게 사회적 연대 경제예요. NPO, NGO, 사단법인, 사회협동조합, 쿱스 이런 것들이 80%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포괄 시스템이 성공했고 그 80%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교회의 공공성과 공동체 공공성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얼마든지 지역과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부 자료에도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3월 5일자 설명 자료가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이번에 통합돌봄 지원법을 만들 것 중에 배경에 영국의 통합 케어 시스템을 또 참고로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것들. 영국도 얼마 안 돼요. 영국도 2022년이기 때문에 최근에 영국도 만들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통합돌봄 개념이 여기는 인티그레이트라고 하는 케어. 이게 이제 통합 케어 시스템인데 이거를 법적 기구로 해서 일본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영국도 너무 많은 예산들이 복지에 들어가면서 이걸 포괄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이제 모델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도시형과 도농복합형과 농촌형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한 80% 넘게 도농복합 농촌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형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도시형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고독사 문제가 가장 커요. 도시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수원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 송파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 그 외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하고 송파 세모녀는 단절됐습니다. 수원 세모녀도 단절됐습니다. 지금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계속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속해 있는 반경 1km 내에는 단 한 명도 고독사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가 선언을 하고 그 문제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 목양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 하고 있는 쓰리나 3번 두드려주는 거 얼마든지 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동사무소 찾아오게 된다면 문제 없는 거죠.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단절, 찾아올 수 없을 정도의 고립.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답이. 이 고독사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교회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이 고립의 문제는 단절의 문제는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 사회복지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고독사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대흥동 교동협회 같은 경우 해서 계속해서 제가 8년째 하고 있는데 한 명도 고독사가 없습니다. 8년 동안. 그럼 거기는 1인 가구가 64%의 제 대흥동이 64%.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뭘 했냐면요. 어제 지방원들 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선거 동안에 못 했었는데 교동협의회를 가졌어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제 누가 왔냐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당신 구의원이 옆 동에 있는 염리동, 다른 동에 있는 의원도 당선된 다음에 우리 교동협의회를 온 거예요. 배우고. 그래서 제가 이 교동협의회를 꼭 만들어요. 특히 우리 마을목회에서 교동협의회가 가장 중요한 읍면동 협의회가 우리 마을목회 핵심적인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게 교동협의회를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교동협의회가 행정조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교동협의회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 삼각 세 개가 뭉쳐 있으면 이번에 통합도로는 가능하다. 거기에 가장 주축이 교동협의회입니다. 도시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봤을 때 일본의 도쿄도의 에도 가구의 이 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에도 가구에 가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지역은 완전히 이 구가 통합돌봄 대표 구예요.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마을 목회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에도 가구 지역에는 이 지역에는 통합돌봄의 가장 좋은 모델이고 가장 전 주민들을 돌봄의 모델로 만들어놨어요. 전 주민들을 그렇게 하고 이 지역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고 있는 일본이 포괄케어 시스템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 마을목회도 한번 여기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그 보건소의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포괄케어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연대와 NGO와 NPO와 거기 있는 종교시설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에도가구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도농복합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게 허브 앤드 스포크의 시스템을 좀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도농복합령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시군구에서 우리 안성시 안산시 다 마찬가지, 부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시 단위에는 의료와 복지와 의료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시군구 단위 중심지에는. 그러나 거기서 읍면으로 내려갔을 때 상당히 심각하죠. 이동성이 힘들어요. 그 거리 면 단위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시군구에 있는 그 시 단위에서는 도농 복합령에서는 복지와 의료에 대한 허브가 돼주고 그 다음에 읍면에 해당되는 데는 스트로크가 돼가지고 스트로크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자전거의 바퀴 가운데가 허브가 되고 자전거의 살이죠 살 이게 스트로크거든요. 그러니까 바퀴와 살하고 관계처럼 잘 네트워크가 돼서 그 지역의 복지 분야가 어느가 부족한가 어느 쪽이 거기에 다문화가 많은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또 우리 탈북의 여러 가지의 그 지역 연구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춤형 복지를 진행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사회적 협동조합, 부천시, 안성시, 이런 지역에 사회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의료협동조합하고 연결해서 의료와 복지를 네트워크시킬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도농 복합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덜란드의 브루트조의 네이버보드 케어가 바로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기동성 때문에 여기 제가 네덜란드 브루트조 걸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컨트롤 타워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 읍면동을 중심으로 된 간호사, 복지사와 돌봄사가 책임하에 방문해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여기는 상급병원에 가야 될까? 여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쌀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는 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간호사에게 전권을 줘서 결정권을 주는 거죠. 결정권을 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은 좀 상급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옮긴다고 한다면 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에게 전권을 줘서 일상돌봄을 하고 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농촌용 모델, 영국의 이제 캄브리아에 있는 모델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라는 그 지역이 좋은 모델인데 이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우체국.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오직이 산에도 있고 뭐 완전 오지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우체국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과 이웃을 한 팀으로 묶은 거예요. 그 팀으로 묶어가지고 이 돌봄의 안테나를 세워줘서 이곳에 긴급 돌봄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간호사 복지사가 파견할 수 있도록 농촌용 그러니까 평상시 우편 배달부나 평상시 돌봄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게 영국의 캄브리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델 참고로 보시고요. 충남 홍성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죠. 그다음 민간주도예요. 전북 완주도 마을 공동체 식사 같은 거 생활 밀착력을 볼 수 있겠고 충북 진천군도 아주 이게 좋은 모델입니다. 진천도 통합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단위가 제가 충북 진천 가보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건과 복지가 아주 탁월하게 그러니까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진천군이 최고입니다. 군 단위에서 꼭 모델로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그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 창구를 만들고 거점형 돌봄센터를 만들면서 식사, 세탁, 건강을 한 번에 해결하고 또 목공소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보건소와 데이터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복지와 보건이 연결되는 좋은 모델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자, 여기 있는 것들 잘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밀보가 지난번에 복귀데이터에서 했던 그 자료 참고로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가냐면 저는 마음먹게 그 개념을 통합을 해서 여기 주신 그 말씀 중심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교회 역할들 자, 마지막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보류는 생명의 안전망 대아코니아 개념으로 안전망을 갖는 게 좋겠다 섬김이고 돌봄의 같은 코이노니아 개념 또 로컬 거버먼스 연대 공간에 관련된 개념들 쭉 보시고요. 마을 돌봄 프로그램들 이건 지난번 국회에서 한번 발표할 때 한국 노인회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이렇게 제가 제안한 게 우리가 그 돌봄 통합 돌봄을 만들 때 1층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돌봄센터를 우리가 1층에 만들고 2층에 지금 돌봄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이 1단계에서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어린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애 주기별로 우리 어르신이 통합돌봄센터를 만들 때 1층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죄악암 보호소 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센터를 만들고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공부방 이런 그 아동들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요즘에는 액티브 시니어라 불러서 60대 일찍 은퇴를 했지만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가 있거든요. 이분들을 잘 교육되어 있고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 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다돌리는 이런 거 또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 같은 이런 교사로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은 대한노인회가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공간에 그러면 농촌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돌봄이 사각지기 때문에 새로 짓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통합돌봄센터를 생애 주기별로 함께하는 그렇게 제안했더니 대한노인회에서 스마트 경로당 팀 담당 본부장이 목사님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하고 결합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하고 같이 결합해서 우리 교회가 유휴공간하고 또 우리 경로당하고 관련된 데서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액티브 시니어들이 은퇴한 액티브 시니어가 있으니까 투입을 해가지고 노노케어라 하기도 하고 액티브 시니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서 돌봄 통합을 함께 연합해보자. 그런 것들을 마을 돌봄 사랑방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료하고 이번에 우리가 통합돌봄 이 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가 들어가야 된다. 의료가 들어가야 된다. 다학제를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이제 현장 가보니까요. 왜 지금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하고 복지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최고예요. 자기가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공교성으로 지역사회에 깊숙하게 마음을 먹기 쉽지 않는 것처럼 신학적 성경적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소통하는 것처럼 의사들의 언어가 복지사의 언어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함께 할 수 있는 다학제 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급한 건 이걸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된 이 부분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시설 이제 운영하는 것 차별점 뭐 이런 자료 쭉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성 제가 지금 통합 침례교단에 가서 6주 과정으로 이제 6달 6개월 과정으로 하면서 이번에 이제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안성시 거 안성시는 의료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안성 그 지역에서 새롭게 교회 하나가 이제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시골 교회 하나를 이제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안성시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바꿔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제안해 준 게 그거를 교회 이름으로 만들지 말고 통합돌봄센터로 만들고 그곳에다가 의료와 복지를 집어넣고 그러면 안성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이나 건물만 지면 되니까 그리고 그걸 안성 통합돌봄센터로 지자체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서 그 목사님 총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마침 이번에 안성시에 있는 그 시장님께서 좋다 그러면 거기 옹벽 그 도로 내면서 옹벽이라든지 기초 인프라는 시청이 해주는 거예요. 하수도도 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기본 시설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건물만 지어낸다면 그 건물이 그대로 통합도시센터에서 하는 모델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영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특히 제가 그 안성시의 양천병주 가보니까 다문화가 많아요. 그쪽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다문화도 많고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안성에 있는 이 지역에다가 통합돌봄센터를 만들 때 이 다문화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 하나를 얹어낸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몇 단위 이동할 때 그것이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빌리티, 이동성이 가능한 다학제에 의해 가지고 간호사 복지사를 정리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안성시에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건축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안성시와 처음으로 지자체와 교회가 공동으로 통합돌봄센터를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유감론 모델 저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봄에 하시고 자 이게 가능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가 종교시설로 했는데 이 종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제는 종교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교회를 그대로 두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노유자시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건축법 시행령 12조 3항이 이번에 통과가 돼서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용도 변경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회가 문화시설 차원인데 6 교육복지시설 내려올 때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됐지만 지금까지는 이 복지시설이 교회로 올라가기 허가가 받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없어졌어요. 신설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껏 노유자 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우리 마포 제가 하고 있는 우리 대흥동 통합도로센터 모델인데요. 저희 지역을 제가 여기 와 서울의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용산으로 왔는데 용산도 반포하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쪽방촌과 독거노인들 많은 데를 보자 하니까 마포구 대흥동에 노고산동에가 쪽방촌이 100세대가 있어요. 100세대. 그리고 1인 가구 64%.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마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 마을 목회 목적으로 이 교회가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거기 조사해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고독사 사건이 3건이나 있었어요. 대흥교회가. 훨씬 전. 그러면 제가 이제 동을 찾아가가지고 동장이 됐고 동장이 제가 새롭게 교회가 왔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3명밖에 없는데 도저히 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들 맡겠습니다 하고 이 고독사에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고독사를 막아서는 안 되니까 고독생으로 가자. 애롭지만 삶의 의미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굴하고 이 고독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엘드린 노인대학을 만들어서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노래교실 웃음치료 시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했는데 이분들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후부터 그 다음날 오기까지의 한 8시간 정도는 또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가지고 안 오셨길래 연락을 했더니 지금 입원해 계시더라고. 근데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급히 케어 디지털 돌봄이라고 해서 케어벨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제가 한국 자치행정학회에 발표하러 갔는데 이분이 고독사의 케어벨이라는 이 회사가 발표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독사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케어벨 회사 사장님이 안수집사예요. 수영로교회.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회사를 주셨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24시간 통합돌봄을 좀 해보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14가구를 무상으로 해주셔가지고 여기는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이 그 자율주행차 센서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등록하는 거. 그래서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K 디지털 돌봄 도입을 했어요. 가장 고독사 위험성이 있는 분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 스마트폰에가 케어벨이 딱 달려져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우리 쪽방촌 독거노신들의 24시간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분 중에 거동이 움직임이 안 된다면 바로 KT 텔레캅이 찾아가도록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오도록 이분들에게는 자녀들도 없고 연락처가 없으니까 제가 출동하는 거죠. 제가 출동을 한 4건을 했는데 바로 찾아서 지금 병원에 연결하고 지금 우리가 3분 입원해 계시는데 케어벨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KT인데 정부가 이번에 통합돌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디지털 K 디지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엘드린 노인대학 이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리고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하고 12시가 되니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도시 모델 이렇게 쭉 만들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 대흥동 교동예배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지금 제가 용광동 신수동도 교동예배를 좀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이 마포 지역에 마포 각 지역에서 한 3개 정도 교동이라면 연합해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협력체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공통되는 통합도로 마을 협의체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목회하고 있는 걸 찾아서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정주권과 접근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 동의 인구도 15,000명, 2만 명이기 때문에 한 5만, 6만 정도 되게 되면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목사님과 같이 여기도 제가 썼습니다. 사회연대 경제를 구축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사회협동조합을 만들고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경력을 썼던 것처럼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에서는 바퍼, 사단법인 월드구텐제에서는 엘든 노인대학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사단법인을 앞세웠어요. 공공성, 공교성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 이렇게 고독사 위험성들, 지금 이분은 노숙자예요. 노숙자신데 그 노숙자 이분을 찾아가서 이분을 모셔가지고 이 엘덴 대학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 쪽방촌으로 안내해드렸어요. 안내해서 정착하고 우리 프로그램 나오면서 성가대까지 이 노숙했던 이분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와가지고 2년 동안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하니까 교동협의회 이름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협의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종교협의.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대흥동 안에 있는 만덕사라고 하는 절, 그다음에 또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하고 스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고독사 우리 대흥동에 한 명 넘게 하십시다. 그래서 스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신부님 좋습니다. 그 대신 바빠서 참석은 못하지만 그러면 대흥동 종교협의로 갈 거니까 그 동의해줘. 좋습니다. 목사님 앞장서 주시면 저희들 성당도 우리 절도 적극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협의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임만 한 거죠. 10월달하고 12월달 2달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산을 한 400만 원 정도 주면서. 그러니까 그러나 왜 저는 이걸 중요시 여겼냐면 이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교회가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사업을 늘려가면 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을 목회하고 있는 팀들이 마을 협의체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시나 구나 시국이 가능하고 이 예산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그 동해가 모든 동해가 지역사회보다 협의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주민자치센터하고 이 두 행정기관을 집어넣고 종교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이렇게 교회라고 적었지만은 8개 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연합회, 교동협의회로 이게 교동협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쪽방촌, 자살시도 이제 우리 고시촌이 13개가 있는데 거의 조선족들이 많이 와 계시고 노동자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바로 우리가 바로 찾아낸 거죠. 우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고독사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날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경찰하고 연결해서 고독사를 막아낸 것이죠. 돌아가신 분을 찾아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센터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건 이용돈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협의를 만들고 이런 전단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다가 전단지 뿌리면서 어쨌든 대흥동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저희 대흥동에 동장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 인사차 왔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가 아주 작아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찾아오겠어요? 이곳에서 동이 필요한 모든 교회의 역할에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업과 정책을 다 만들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조건 동장님을 최고로 우선시해요. 우리가 교동예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국회의원들도 시장님도 오시고 다 오시는데 이분들 인사 먼저 못하게 해요. 동장님께서 와서 동정복을 먼저.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도 동정복을 들어야 돼요. 그 동. 그러니까 만약에 와서 얼굴 갈라면 오시 마시라는 거죠. 와서 예배 꼭박 1시간 예배 다 들으시. 30분 예배하고 30분을 회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 다 와서 들어요. 이때 예배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공교성에 대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장 보고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하는데 축사식으로 하지 않아요. 청장님이, 의원들이 뭐가 기도 제목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일들을 보고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교동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 같이 하고 있고요. 모델하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고독사 예방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신생명나무교회. 신생명나무교회가 대흥동에 들어서게 된 배경은 홀몸 어르신들을 고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저희 지역에 고독사의 위험성이 있는 1인 가구가 64%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들어서 있는 이곳에는 단 한 분도 고독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역의 하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고독생 프로젝트로,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보다도 계실 때 그 단죄를 받고 또 그분들과 소통하고.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엘드림 노인대학. 엘드림 노인대학에선 치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다 점심을 결식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식사만 하러 오신다면 자존감도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엘드림 대학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오전 11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웃음치료, 노래교실, 또 시쓰기, 미술치료,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소중함. 믿을래가 피고, 가치가 나고. 지난 12일 엘드림 노인대학의 시낭송 시간. 어르신들은 시를 낭송하고 또 자신의 내면을 시로 표현하며 즐거움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너무 마음이요, 좀 흐뭇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시 공부가 너무 좋았어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말씀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오늘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좋았어요. 시를 쓸 때는 언제나 새로운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배우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찍이 미용기술을 배운 최에스더 사모. NGO 기관인 월드뷰티 행제를 세워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헤어 공사도 있지만 저희가 어르신 헤드 마사지나 또 네일 아트를 해드리면 그게 막 그 소녀 감정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행복한 모습이 보면 제가 되게 행복한 거죠. 신생명나무 교회는 사모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웃음치료와 바포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최원희 권사. 최 권사는 어르신들을 웃게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얼굴 자체부터서 웃음이 없고 우중충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와서 이렇게 같이 웃고 즐겁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니까 지금 얼굴이 너무 스마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보람이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가 이곳에 나와 치유된 이후 고독사 예방에 나선 분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니까 이제 자기 단절됨을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라이프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생명 지킴이로 우리 엘드림 대학에 있는 분들이 생명 지킴이라 해서 우리 교회 생명 지킴이와 함께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비가 해야지. 또 젊은 사람들은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가 열심히 배달하고 배추 갖다 주고 또 독거노인 또 도시락 가서 열심히 배달하고 또 하루 일과가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즐겁죠. 항상.
전 성도들의 섬김으로 그동안 외롭고 쓸쓸했던 어르신들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척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항시 저 마늘에 있는 데들 중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워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는 뭐 그걸 잊어먹고 지내고 있어요. 집에 가면 외로울까 여기서는 외로운 게 하나 없습니다. 거의 매일 쪽방촌 어르신들까지 살피는 장원일 목사. 장 목사는 한국 교회가 고독사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분들이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회복이 치유될 수 있게 해서는 한국 교회가 책임이고 우리가 지역사회 섬기는 일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한 명도 독사가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CBS 뉴스 최종입니다. 이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 규칙으로 종교시설의 복수용도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죠. CTS와 한국교회가 추진한 아동돌봄 입법 청원의 결실로 초저출생 시대 돌봄 공백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는 초저출생 초고령화로 심화하는 돌봄 공백 대안으로 종교시설과 노후자시설 간 복수용도 허용 시행규칙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교 단체들이 앞장서서 건축 시행을 개정을 해서 노후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긴 한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고 또 고도화 시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볼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을 두고도 활용을 못하고 지난했던 그 지난의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소통이 잘 되고 하면 그만큼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좀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원일 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종교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중심에 자리한 공동체 기반 인프라라는 점에서 돌봄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며 종교시설 복수용도 허용제도 기반 통합돌봄 모델 운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 특수성에 맞춰져 있는 돌봄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NGO와 NPO를 포함한 사회협동조합, 의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을 잘하는 그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이 돌봄을 맡게 하고 정부는 재정과 조직과 법적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 소방규제의 탄력적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건축법 하위 지침 개정, 지자체, 종교계, 민간 3자 거버넌스 구축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스마트 경로당,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돌봄정책 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부처별 협력 방안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공공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종교시설 같은 민간 영역의 참여가 병행될 때 보다 촘촘한 돌봄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게 지금 4월 21일 날 토론을 했던데 이때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여가부,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런 국가기관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교시설하고 같이 연결해서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정부 차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법적 토대를 마련해놨고 여기에서 이제 대한노인회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 교회의 답이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지금 영상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모델이 지금 안성시에 있는 통합돌봄센터를 통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델을 지금 도농복합령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시형과 도농복합령,
그다음에 농촌형을 조금 더 우리 마을 목회가 10년 역사 동안 해오셨으니까 또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금 낮은 단계라도 우리 마을 목회 우리 의원에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해서 그 가능성들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저는 오늘 감사한 거는 제가 존경하고 또 뵙고 싶었던 우리 마을 목회 10년의 역사를 함께 하셨던 우리 초 회장님을 중심으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뵙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우리 정말 우리 총장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17% 최하위인데 공공성 공교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번 오히려 저는 이건 기회라고 봅니다. 통합돌봄 지원법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정부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 깊숙하게 또 우리 한국교회는 잘하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각 영역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발굴하고 찾아내고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또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앞으로 저는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이 좀 이 문제를 가지고 돌봄 통합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개교회로 가지 말고 좀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중심으로 잘 모델을 만들어서 깊숙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